상식적인 이유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가 끝나면 훅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이어진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끝모를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난 빚, 이 PF 대출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PF발 위기설의 실체 오늘 알아볼까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일단 PF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PF가 뭐야? 부동산과 관련된 거야. 이 정도만 그렇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PF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약자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게 한 사업이죠. 네. 사업 계획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사업이 잘 되었을 때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상환 재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잘 돼서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만든 금융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금융 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PF가 이제 부동산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부동산 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건물도 새로 생겨나게 되고, 네. 또 그 건물 부분을 갖다가 또 분양할 때는 분양 수익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또 생각보다 그 건물 자체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줬을 때 임대도 수익도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상환 재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보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PF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잖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네. 그런데 시행사가 있고 네. 시공사가 있는데 그렇죠. 시행사가 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자기네 맞습니다. 사업 계획서로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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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만큼의 분양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 프로젝트를 보고 니네가 돈을 빌려줘라. 네, 네.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게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우리가 그 PF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업 계획서만 들고 가서는 조금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본 PF를 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본 PF로 가기 전에 우리가 브릿지 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브릿지 론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되고 사업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본 PF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아마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청담동의 사건 그런 부분들이 네. 이 부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PF를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브릿지 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시행하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땅의 몇 퍼센트 정도의 대금을 내고서 시작을 합니까?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게 되면요. 실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금들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한 10%를 가지는 경우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자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대로 브릿지 론을 일으켜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착공에 들어가거나 하기 전에 어떤 그 본 PF를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브릿지 론이 굉장히 그 금리도 높고 그런데
단기에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사업이 뭐 이래가나 저래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금융기관에서 특히 제2금융권에서 쉽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게 또 화랑세를 이루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신용이든 무슨 담보를 제공하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네. 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네네. 자기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대출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동안은 그냥 그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고 네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의 화랑기에는 정말 뭐 쉽게 뭐 이렇게 저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분양도 잘 되었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수익도 굉장히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거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제1금융권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최근에 정권사 많이 이런 쪽에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왜 1금융권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어렵게 가져갈까 이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뛰어들게 되고요.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화랑기 속에서는 정권사도 그렇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비록 미래에 애매한 실체도 없는 어떤 계획, 사업 계획을 보고 대출 하나 해주는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굉장히 화랑의 어떤 화랑세에 힘입어 가지고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땐 다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네. 다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아까 어디요? 강남의 네, 청담동. 네. 네. 거기에 그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장이 거부돼서 이런 거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례가 물론 지금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도 사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잠금장치, 보안장치는 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공사, 아주 종합건설업체 중에도 아주 유력한 그런 종합건설업체로 하여금 책임 보증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보증인으로 세워서 이제 보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청담동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안고 이제 사실 청담동이 가장 중심 인기를 얻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 수요자들의 어떤 원리금 상환 부분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은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주상복합 이름이 이제 르피에드 청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에 이제 부동산 PF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직면했던 내용 자체가 부동산 본 PF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채권액의 39%인 1,8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던 네.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예. 다른 어떤 채권자들과 함께 이 브릿지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네. 사전 단계의 브릿지론 부분을 갖다가 만기 연장하는데 자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 PF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사업이 불확실하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거죠.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토지를 갖다가 그동안 대출받은 비용을 이제 갚기 위해서 사실 공매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서 지금 현재 청담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릿지론의 만기를 1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숨 쉬는 정도를 약간 산소호흡기를 연결시켰다는 그런 정도. 그래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은 한 거예요? 지금 분양 자체가 지금 본거로 들어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개인이 피해 보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분양 계약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 PF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대표님? 예, PF 대출 규모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말의 경우에는 112조까지 이제 증가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도 6월 말을 기준해서 133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가계대출의 증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대출에 갔지만 상환이 쉽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PF 부분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게 당장 건설사라든가 금융권 피해도 피해지만 개인이나 또 네. 가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시행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공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PF 같은 경우에 시행사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업의 경우에 분양을 받은 분들의 이제 피해는 지금 제도상으로 분양 보증 제도라는 게 이제 흑의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분양 이행을 하거나 환급 이행 등을 고가 통해서 아파트도 다 분양 보증해 주나요? 그 부분은 이제 분양 보증을 받은 현장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아까 시공사 중에 이제 웬만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전체적인 부동산 PF의 보증인으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승계할 만한 시공사를 시행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파가 결국은 보증을 해준 보증인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행사도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크게 뭐 입주가 늦어지고 이런 것도 큰 거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네. 사업 자체가 아까 제가 분양 보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예상했던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네. 또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 부분에 있어서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환급 이행이라고 해서 납부한 중도금을 갖다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어느 것이나 간에 굉장히 본인이 또 정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른 지역에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네. 또 전체적인 본인의 주택 마련의 어떤 일생의 어떤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자금줄이 막힌 건설업계 현재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도를 맞는 곳들이 꽤 생겨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짓다가 맞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택 소비자들이요. 네.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부동산 아파트나 가격 부분이 내려가는 쪽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건설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부담이 큰 상황들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부도가 난 쪽들이 많이 생겨 우리가 이름에도 익숙한 동원건설산업이라든지 대우산업개발이나 대창기업 등 이런 쪽에서는 부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금강건설이나 신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사들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부도나 이런 직면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500건에 가까울 정도로 폐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사업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은 그 자체로서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분양 보증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정이 지연된다든지 굉장히 또 전세 살고 있는 쪽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또 다른 계획을 갖다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국민들의 어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의 그 심한 표현으로서는 부도와 관련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도미노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인가요? 그 저축은행 사태도 그 PF 대출이 문제였던 거였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글쎄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체에서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발로 해서 생겨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건설업체들의 부도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디까지 이렇게 부도라든가 법정 관리 넘어가는 그 업체들을 구제 혹은 지원을 해줘야 될지도 참 애매한 게요. 그렇죠. 이게 과욕과 탐욕이 지배했던 시장에서 했던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경제에서 떠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발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화랑기 때에는 많은 수익을 남겼다가 이런 위험에는 왜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지탄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항상 이 위기 때마다 정부나 이런 쪽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에 관행들도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가운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전체적인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별해서 충분히 자구 노력들을 전제로 하거나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다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국민 주변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은혜를 베푸는 쪽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 경영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뒤덮는 그런 부분으로 덮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퍼주기 부양책을 통한 퍼주기식의 구제 방법은 아마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 당국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럴 때 분양받거나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 가르쳐 주신다면요. 어떤 부분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